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남원 서남대학교가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재단의 교비 횡령과 의과대학 부실 운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재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학교 교수협회와 남원 지역사회, 도내 정치권이 나서서 학교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부의 관리 소홀과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서남대 사태의 원인과 정상화 해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강동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남대학교 정상화 추진 교수협의회 김정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주교육대학교의 천호성 사회교육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원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이병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남대 위기의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 교수님, 네. 서남대의 위기는 재단의 비리 때문이죠?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서남대학교는 지리산 내륙권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991년 개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립자가 이제 설립 목적이나 지역사회 영혼을 저버리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군데 대학 설립을 하면서 교비 등을 횡령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학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1998년도에 409억 교비 횡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2007년에는 3억 8천만 원 교비 횡령.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대학 서남대학교 교비 330억을 비롯해서 다른 대학 교비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4억이라는 교비를 횡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교비 횡령으로 자기 자신의 그 사력을 채우기 위해서 대학들을 설립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재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재력도 없는 분이 자기 욕심만 과다하게 부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의 사태를 유발시킨 것 같습니다. 네, 강동원 의원님. 네. 김 교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단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네, 방금 김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서남대학교의 재단 비리는 우리 대한민국 교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그 비리 자체를 왜 이 시점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폐교 문제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지난 1999년도에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재단 비리에 대해서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했었고 2000년도에는 남원 시민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1만여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또 역시 서남대에 감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 2000년도에 당시 국회에서 이수인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2003년도에는 다른 그 TV 방송국에서 집중적으로 또 1시간 서남대 비리 문제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이런 반구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12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민주당의 이목희 의원이 집중적으로 의대 부실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감사도 딱 보름 동안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 13개 항목을 지적하고 여기에 이행 조치를 지금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될 경우는 폐교로 몰고 가겠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저는 대단히 지금 교육부의 어떤 의도가 다른 분야, 다른 부분에서 어떤 좀 정치적 입김이 있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이병철 위원장님. 그 남원 시민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용화 설립자의 비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저희들은 그 이전 허가를 의료 보건학계일은 광주로, 네. 공학계일은 충남 아산으로 이렇게 이전 허가가 됐을 적에 이 이전 허가 반대와 함께
그 부실한 원인이 지도감독관청의 관리 부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적시해서 진정도 하고 국회 청원도 하고 교과부에 항의 방문도 하고 국회 항의 방문까지 이렇게 남원 시민들이 거세게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인데 그동안에 방치해두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 또다시 이런 폐교까지 운운한 사태는 역시 지도감독관청의 절대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천호성 교수님. 네. 그 세 번 말씀 들어보셨는데 이러한 사학비리재단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근데 왜 이렇게 사학비리재단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걸까요? 우선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학 설립자들이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들이 마치 대학을 사적인 소유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 자율성이랄지 무슨 민주적인 어떤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어떤 회사처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대학 내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 안 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정보 같은 게 전부 차단돼 버리거든요. 네.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문제를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비리가 만연하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유화가 심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김정 교수님, 네. 교수협의회에서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죠. 네. 관선이사가 온다면 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관선이사 파견도 그 대증요법, 그러니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학교법인이 구성해 놓은 이사회는 설립자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주체가 사실은 이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주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설립자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비 횡령도 가능해지고 따라서 뭐 대학이 어떻게 부실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질 의사가 없는 거죠. 근데 관선이사, 즉 교육부가 이제 임시이사를 파견을 해주면 이사회의 기능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이사회의 기능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는 이사회가 대학 운영에 정상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거수기 역할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부실의 주요 원인인 뭐 등록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거의 왕국처럼 설립자 한 사람의 왕국처럼 이렇게 대학을 운영을 해왔는데 그 왕국이 이제 그 왕국 아에서 대접을 못 받는 교수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교수들은 자연스럽게 입을 닫게 되고 내 할 일만 하겠다. 그런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내 학교고 우리 학교다. 그래서 정말 자기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도 세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뭐 대학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학 발전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선이사, 임시이사 파견 자체가 일종의 뭐 그 임시 방편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대학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적어도 단추는 들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천호성 교수님, 네. 그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 지금 서남대가 설립자 구속을 계기로 본격적인 자구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전에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는 왜 못했을까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립학교의 행정의 투명성이랄지 운영의 민주성이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떤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서남대의 문제는 완전히 이제 골마 터진 거죠. 굉장히 외부로부터 감사에 의해서
$1,004억인가요? 그 돈을 횡령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학의 특징상 내부 구성원들에게 정보 차단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병철 위원장님, 예. 서남대 위기를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비리재단의 문제겠고요. 예. 두 번째가 의과대학의 부실화일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부의 관리 감독.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묶여서 서남대 사태가 이렇게 꼬이지 않는가 싶었는데 이 밖에도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가장 큰 원인은 설립자 이홍하 씨가 양심에 따라서 그 교육자의 자세로 학교 운영이라든가 재단 운영을 해야 밑에 따라가는 교수라든가 각 임원진들도 그 사람의 정신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설립자 이홍하가 모든 권한을 쥐고 그 지배를 하는 그런 그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홍하가 이 재단에 손을 떼지 않는 한, 손을 떼게 하려면은 관선 이사가 배치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재단의 정상화를, 학교 정상화는 재단 운영이 주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지도감독권청으로부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학의 사유화에 대한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그렇죠. 지적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전호선 교수님,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서남대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관리 감독 소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실 사학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또 최근에 우리 그 대학생들의 충원율이 적어지면서 더 이런 부실 사학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런 지방 사학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교육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학교를 폐교시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학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뭔가 좀 근원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강동원 의원님, 네. 교육부에서는 서남대에서 요청한 특별감사 재심 청구를 기각했죠. 부당하다고 주장을 또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서남대 감사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이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실을 반드시 한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50개 사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이 주무관청인 교육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감사를 연간 25개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정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50개를 매년 25개 학교씩 한다고 했을 때 14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감사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자, 그런데다가 그러면 350개 학교를 어떤 형태로 정기 감사를 하느냐 이건데 이것을 제가 이 감사실장을 불러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350개 학교를 놓고 소위 말하면 이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 감사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소위 말하면 추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개 학교를 결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 교육부의 감사 시스템이 이 정도라면 바로 오늘날 이와 같은 비리의 온상, 재단 이사장의 횡령 이 사건 자체를 방기하고 스스로 조장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했고요. 이번에 서남대학교 이 감사 결과 처분 13개인데 그중에서 이제 3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 금액 330억 회수하는 문제. 이것은요, 재단 이사들이 그것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용하 씨 수족들인데 그걸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진정성을 정말 진정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관선 이사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과대학의 이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 학생들에게 모든 그 부여했던 학점 학위를 취소해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은 시스템과 학교에서 잘못이죠. 학생들에게 이것을 전가시키면서 학위를 취소해라, 뭐 학점을 취소해라 이런 것은 교과부에서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기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이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의 김동완 행정사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김동완 사무관님 나와 계시죠? 예, 예. 네, 먼저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교육부에서는 선험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앞으로의 행정 절차는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험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처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크게 폐교와 임시이사 선임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폐교가 결정된다면 학교 폐쇄 계획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 명령을 하게 될 것이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현 이사진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 토론에서 교육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선험대 문제에 있어서 교육부의 관리 감독 소홀도 책임이 크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은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아주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험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학교를 폐교를 요구하시는 분들이나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시는 분들 모두 현재 상황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고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폐교까지 그런다면서 무엇보다도 선험대 학교의 학생들의 마음고생이 심해요. 또 선험대와 함께 온 지역민들의 마음고생 역시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드릴 말씀이 따로 계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직원님들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나아가서 어떤 방안으로 결정이 되든지 간에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육부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같은 교육부 입장을 들으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마치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정상화를 시켜달라고는 우리들이 좀 이성을 잃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돼요, 교육부에서요. 이 문제가 단순하게 지금 지역의 어떤 대학을 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립대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수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험대가 하나의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김 교수. 이게 단순하게 학교가 폐쇄된다 아니면 정상화된다 하는 차원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비롯되었는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누가 피해를 당해왔는가 하는 부분을 필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 22년간 남은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대학 구성원들은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폐쇄를 간다, 학교 폐쇄 수순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 피해를 지금까지 피해를 당해왔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폐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의료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완해동하고 있는 뭐 다른 대학으로 편입시켜주겠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있는 일부 학부모들, 극히 일부 학부모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문제는 우리 서남대학교 문제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 의과대학 학생 300명 때문에 나머지 1,800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어야 되고 또 남은 지역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피해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이지 못한 그런 양쪽을 다 고려하는 그런 교육부의 입장 자체는 반드시 이게 바로잡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남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의과대학 부실 운영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강동건 의원님, 네. 교과부 감사 발표가 나기 전까지도 네. 서남대의 경우는 부실의대라는 비판들이 많았죠. 네.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서남대 의대는 상당히 그 부실한 그 과정이었다, 교육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그 열악한 그 의료 시설이나 또 교육 환경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이 서남 의대는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그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저는 잘 들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동안에 광주에다가 광남 병원을 하나 설립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임상실험이나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도 부족하죠. 기자재도 부족하죠. 이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이 설립 한 1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주예술병원과 학교 측이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남대 의대 학생들, 재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차제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로 돌출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론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정 교수님, 다시 의과대학 문제를 한번 여쭤보죠. 그 교육부 처분 내용 가운데 의과대학 졸업생 134명과 재학생 148명에 대해서 학위와 학점 취소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졸업생의 경우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당사자들이 어떤 잘못이 있다 그러면 마땅히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강의실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교수가 강의를 안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나쁘게 만들어주고 교육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는 학교 재단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교수들은 재단이 만들어준 그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거기에 수업에 참여를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출석해서 시험 볼 거 다 보고 평가 볼 거 다 받아서 평가받을 거 다 받아서 정당하게 학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 학생들한테 학점을 취소하고 학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부당한 일이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재단과 그러한 부실한 여건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지 피해자인 학생들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는 이게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피해자인 학생들한테 책임을 묻는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부의 그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봐지는 거고 사실은 학생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를 양산했던 것은 학교 측이거든요. 그럼 학교 측에다가 어떤 시정 명령을 요구한다든지 해야지 피해자인 학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학위 취득을 해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교육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그 처분을 내린 거죠. 비교육적인 그렇죠. 처분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전호성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서남대 의대 학부모들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열악한 학교시설, 그리고 임상시설, 교육시설 부실 이유로 서남대가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부실 대학을 우리가 눈 감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그간 관리 감독을 잘 못했지만 감사 결과 의과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은 나름대로 그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학점을 취소해라. 의사 자격증을 취소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 여건이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의 폐교의 결정, 정상화의 결정을 교육부가 키를 쥐고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제안해주고 그게 굉장히 힘든 내부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나 서남대 측에서 그걸 이행하기 굉장히 힘든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학교가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폐교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남대를 갈 수 없다. 이런 학교라면 내가 다니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폐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서둘러서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키를 쥐고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서남대가 잘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쪽에 초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김 교수님 먼저. 이제 저희 의과대학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됐던 교육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저희들도 이제 그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실이 비롯됐는가? 설립자는 이게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남의 재산이 자기 이 영역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자체도 자기 뜻대로 부실하게 운영을 하면서 열악한 교육 여건을 만들어 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하고 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의과대학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단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정상적인 의과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더 보충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계속 교육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그게 당연한 처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의학교육평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2016년부터는 의사고시에 응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금 불과 2, 3년 내에 제대로 된 교육 체계를 갖추지를 못하면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자연적으로 도태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적이고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목적으로 지금 당장 폐교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의과대학만 폐교가 안 되니까 서남대학교 전체를 폐교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게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장 저희들이 폐교가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떼를 쓰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올바른 의료인의 올바른 자세, 의료인의 올바른 양심 이런 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강 의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네. 사실은 저는 지금도 이 서남대학교 폐교를 결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네. 폐교가 이렇게 논란이 된 자체가 저는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와 같이 폐교를 전제로 한 서남대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깊이 한번 뜯어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년 동안 이 학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단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때 작년 10월 달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국회의원 두 분이서 거론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감사를 나왔다. 그리고 감사를 나온 직후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거론했던 두 분이 서남의대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했었어요. 그때 가서 그 간담회장에서 시종 지켜보니까 폐교를 전제로 하고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는 말씀이죠. 그 결론은 뭐냐. 이 서남대 의대는 이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구제해 줘야 된다. 구제해 주려면은 이 서남대 의대를 폐교시키고 이 학생들을
양질의 교육 환경이 담보되어 있는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던 간담회 이 패널들이나 이 주제 발표를 했던 분들이 누구냐? 어느 지역 사람들이냐? 예,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특정 대학, 의과대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폐교로 몰고 가고 있는 양상이고 또 이분들과 관련이 돼 있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폐교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지난번에 50명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지금 청원도 했고 교육부 장관께 그 정상화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국회에도 50명 국회의원들께 전화하고 예, 온갖 험한 말씀으로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서명을 했다는데 정상화가 무언지나 알고 서명했느냐 하고 국회의원을 겁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명 철회를 안 하면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하겠다. 거기에 큰 대문짝만하게 당신 이름을 집어넣겠다.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정상적으로 가는 길인지 이러면서 지금 아까 교육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양친혁이 흥분하지 말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대학의 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숱하게 많은 대학들이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뭡니까 학교의 소득 그 수업료 같은 게 줄어들 터이고 돈이 적어지면 다시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대학을 다소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모든 대학들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대학들을 다 살려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사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현상을 함께 이해하면서 자 그렇다면 서남대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 그리고 회생 가능성을 어느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혁신하고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진행돼야지 교육부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리로 간다면은 이런 싸움에서 저는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동원 의원님의 얘기를 또 종합해보면 다른 지역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서남대학교를 희생자로 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의과대학 티오가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인 서남대 의대를 폐교시켜서 그 티오 하나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논리적인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 의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질 좋은 학교로 편입학을 시켜주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편입학을 시켜서 갖게 되면은 학생 티오가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노림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제 토론이 막바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서남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대 정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죠. 강동원 의원님. 네. 서남대 정상화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 50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네. 그 교과부에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우선 국회의원 50명의 그 각 정당의 분포를 보면 새누리당이 8분, 민주당이 34분, 진보 정의당이 6분, 통합진보당이 1분, 무소속 1분. 제가 이 서명을 받을 때 모든 정파를 다 초월해서 서명을 받았던 거고요. 제가 이 서명을 받아서 교육부 장관께 전달을 하고 사실은 어저께 만났습니다. 네. 어제 금요일 날 만났는데 제 주장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지난 20년 동안 서남대학교를 방치했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폐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사를 파견해서 재단의 모든 입김을 차단하고 회수할 건 회수하고 학교를 정상화시켜달라. 이것이 저희들 요구입니다. 네. 네. 그 천호성 교수님. 네. 서남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비리사학재단의 퇴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리사학재단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외부적으로 이런 그 일들이 터졌을 때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이홍화 그 설립자는 지금 세 번째 아마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걸 보면 이번 기회에 설립자가 다소 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좀 놓고 자기가 경영에서 좀 한 발짝 물러나고 모든 데에서 자리를 좀 나오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학 구성원들은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성과 또 행정의 투명성과 또 자체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사회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외부적인 압력과 함께 내부 구성원들은 자구책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자리를 잡아야만이 서남대가 새롭게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정 교수님. 서남대 정상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의 개선, 훌륭한 교수진의 확보, 그다음에 대학 수련병원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서남대의 재정 형편을 보면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비용이 큰 문제일 텐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등록금만 가지고 대학 개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운영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저희들은 대학 발전 기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기부금이 들어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동문들, 그다음에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들, 또 우리 협력병원을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병원 이런 등지 각계각층에 호소를 해서 대학 발전 기부금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또 제도적으로 교육부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학에 그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 또 아니면 기업에서 대학 발전 기금을 이렇게 유치해 오실 능력을 갖추신 분 정말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우리 대학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실 외부 총장님을 저희들은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요. 물론 정말 모자라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면 저희 교수들이 희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병원 문제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예수병원이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2학기까지는 임상 전담 교수들이 완전히 임용이 될 겁니다. 예수병원 의사 선생님들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의학교육 인정 평가는 추진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속병원을 가져야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 설립자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됐던 난강병원이지만은 그 난강병원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남원에 지금 부속병원 건물을 완공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그 재단을 경영해 줄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의료법인을 이렇게 영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최종적으로는 부속병원 체계까지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병철 위원장님. 그 서남대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서남대 주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도 한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남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도 없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네. 그 이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버스만 해도 편도가 40회입니다. 1일. 그리고 그 직행버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정차를 해서 승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111회, 왕복 222회가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 대학이 정상화를 위해서 교과부가 정말로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대학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은 이거 정상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의 경우 대학에서 이러한 그 정상화를 바라는 쪽으로 관선 이사가 파견이 돼준다면은 우리 남원 시민은 물론이지만은 도민이 모두 나서서 집중과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강수를 두고자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어떤 부실한 대학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간여를 해서 비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그 조치를 해가면서 정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정상화의 길을 찾는다면은 이홍하가 지금 현재 그 사재를 늘려가지고 여기저기 사놓은 부동산이라든가 이 대학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수를 둔다면은 충분하게 어떤 횡령금에 대한 일부 변상도 받아가지고 대학 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원석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서남대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남대가 바뀌어야 될 텐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이제 이렇게까지 온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설립자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관선 이사가 파견돼서 해결되든 뭐 어떤 형태로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서남대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구책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 교수들을 얼마나 확보했고 또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무슨 도서관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서남대학은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왜 제가 공헌 얘기를 하냐면요. 이 공헌에 따라서 지역사회 협력과 연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발벗고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서남대 공헌과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반성적으로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그 약속한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당부 말씀을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의원님.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남대 재단 비리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이홍하 원장, 재단 설립자를 반드시 학교 경영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이와 함께 제가 한 가지 학교 측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과 재학생, 뭔가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확실하게 학교를 환골 탈퇴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어서 앞으로 서남대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제 할 몫을 다 찾아내서 열심히 서남대 정상화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정 교수님. 네. 그동안 저희들이 제 기능을 다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반성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명실공히 지역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천호성 교수님. 네. 우선 이런 사태가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 교수, 또 학부모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번 서남대 사태가 단순하게 한 대학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사태, 그런 문제로만 보여지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병채 위원장님. 예. 이 서남대학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 유치가 된 대학이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80년대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왔던 그런 대학입니다. 애착이 많습니다. 또 남은 시민들은 희생자입니다. 이러한 그 학교 부지
18만 평을 싼 값으로 당시에 마음을 비우고 다 제공을 해줬습니다.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부실한 대학으로 전락됐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도 저희들은 이전 허가가 됐을 적에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애양심을 발휘해서 우리 서남대학이 이 지역의 명실공히 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서남대 정상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해봤습니다. 서남대 폐교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입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모든 관심이 학교 폐교에 치우쳐진 지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엄정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